투기 지역으로 네. 지정된 데는 100%예요. 오늘 서울을 좀 탈피해 보려고. 아니 대구에 무슨 일이 있길래? 세종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도시입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턴제사 이주연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서울 부동산은 저희가 많이 다뤘잖아요. 이번에는 지방 부동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모여 사는 부산, 세종, 대구 이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입주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을 좀 탈피해 보려고. 오늘 지방 얘기하니까 사투리로 한번 물어보시죠 그랬어요. 사투리 연습할 거예요. 네, 부산 사투리로 한번. 예. 네, 이거 방송하려면 준비 많이 하는데 네. 그것까지는 아이디어를 못 생각했네. 알겠어요. 네. 자, 오늘은요, 좀 그 지방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대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대구요. 저 대구에 음. 그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신세계백화점. 거길 갔는데 그 동대구역이 와 진짜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일단 규모에 한번 놀랐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기 딱 들어갔더니 그 백화점 크기와 네. 규모와 이런 거에 또 한 번 더 놀랐어요. 아니 대구에 무슨 일이 있길래 거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역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일단 KTX 역사가 있었고요. 네. 원래 이제 기차역을 KTX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옆에 바로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합친 거고요.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가 생긴 거였었고, 보통 그런 이제 환승센터 만들 때는 이제 네. 상권이 들어가거든요. 대형 상권, 복합 이제 그런 복합 쇼핑몰로 개발하다 보니까 뭐 KTX역, 그다음에 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 이런 거 다 뭉쳐지니까 엄청나게 큰 환승센터가 생긴 거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거기서 만나고 모임도 하고 먹고 놀고 쓰고 가라 이런 거구나. 그런 복합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은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좀 거점을 두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일 수 있는 입지에다가 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원스톱 유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인데 대구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큰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백화점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그 대구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에다 만들므로써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주요 도시에 있는 분들도 다 와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환승센터를 만든 것들이죠. 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더 큰 부산이나 울산에 생긴 게 아니라 대구에 생긴 것은 네. 또 나름 의미가 있겠네요. 일단은 부산은 이제 대구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더큰 곳곳 도시죠. 분산이 돼 있었는데 네. 대구는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했고 특히 경상북도에는 이런 시설들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대구 하면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재개발. 재개발. 대구 재개발을 요즘에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그 대구도 낡은 집이 많나요? 일단은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을 네. 중심으로 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있고 네. 신규 택지 개발 직구가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30년, 40년이 넘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대구역, 네, 네. 복합 환승센터가 있는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 주변이 조금 재개발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제 신암동이라고 하는데 신암동에만 지금 7개 정도가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요. 아, 네네. 신기하네. 원래 보통들 KTX 역사는요, 원래 있었던 역보다 좀 이렇게 외곽에, 울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허벌판에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런 네. 식인데 대구는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워낙 낙후됐던 입지였기 네, 때문에 네. 그렇고 동구예요, 동구. 동구. 그러니까 동구는 이제 그 대구는 수성구가 비싸고 수성구 네. 외에 있는 입지들은 다 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KTX를 외부에 짓는 이유는 싼 부지를 찾다 보니까 밀려가는 것들이거든요. 도심 내지가 비싸니까. 근데 지금 대구 동구 같은 경우 워낙 쌌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동구의 개발을 위해서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끌어들인 것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KTX 역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경북 도청이 있었어요. 경북 도청이 이전엔 예천군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거길 또 이제 쪽 추가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재개발,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 얘기 너무 좋다. 대구는요, 나중에 이 재개발만 따로 한편 그렇죠, 얘기해도 그렇죠. 얘기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대구를 한번 얘기를 짚어봤고요. 대구보다 좀 더 큰 도시, 그 서울 다음엔 사실 부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산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든 시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시기에 왔고 조정기라고 하는데 네. 왜 조정기가 왔는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산은 지방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2009년도부터 맞아요. 오르기 네. 시작해서 정확히 2016년까지 막 올랐거든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재밌는 게 부산에서 이제 분양하고 이렇게 집값이 상승된 거를 지금 네. 이렇게 맛보신 분들이 네. 대구로 와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버시고 그래가지고 그 자금이 또 서울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또 수도권에 소위 말하는 그 전세가율 투자, 갭 투자의 그 붐이 일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시작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쉴 수 없이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기가 왔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지 가치 대비 좀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상품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산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지금도 정상가. 계속 그렇죠. 분양을 분양 잘 되고 하면 있습니다. 분양이 소소하게 이렇게 경쟁률이 네. 의외로 괜찮거든요. 왜냐면 부산이 지금 입주 물량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2019년도가 입주량이 제일 많아요. 단기적으로 아, 보면. 19년도에? 단기적으로 지금 네. 한 3년 전후 따져보면은 2019년도에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은 건데 그 과거에 비해서는 또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게 보면 많은 게 아닌데 단기적으로 몰려서 좀 많아 보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물량만 해소가 되면은 또 아마 좋은 상품들,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제 부산은요,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서울은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부시고 짓고 이제 이사를 다시 들어가는 시기가 한 2년 반 정도 그렇죠. 걸린다고 해요. 근데 부산 지역은 그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 공급하는 새 아파트의 그 시기가요. 네. 그 산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오래 걸린대요. 한 3년에서 보통 4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멸시를 하고 나면 어딘가 이사를 가서 들어가 사시잖아요. 네. 그럼 다시 입주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차 때문에 그렇게 부산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조금 차별이 있긴 한데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예, 일단 그 부산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부산은 인구가 지금 360만 정도 되는데 제일 많았을 때가 390만, 400만 정도 됐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네. 1995년도인데 그 이후로는 인구가 그래서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한 해에 4만 8천 세대가 이렇게 입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절반 정도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멸실되는 것들, 이주되는 네. 것들을 제외하고 아마 입주하고 나면은 또 주택은 또 다시 또 부족한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한 2, 3년 정도만 잘 좀 견딘다라고 하면은 좋은 입지 위주로 해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은 돼요. 네. 맞아요. 부산도 그 뭐 일광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신도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발전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네. 이제 강서구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중구나 동구에 있는 북한 개발할 때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조금 더 많은 주거 수요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때쯤에 그렇죠. 되면 아마 이제 지금 다시 또 경기가 화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부산이 좀 더 오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많이 올라서 대구하고 서울하고 그러니까 그 서울보다 조금 이제 많이 좀 따라온 거예요. 예전에는 네. 서울보다 많이 쌌었는데 네. 서울 가격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맞아요. 부산도 다 집값이 이제 6억, 7억 막 이렇게 해요. 서울 집값이에요, 부산도.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면은 또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런 또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부산의 또 북한 개발은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다뤄볼 만한 아주 굵직한 이슈인 것 대구보다도 같아요. 훨씬 더 얘기할 거리 많아요. 부산은 워낙 크니까. 대구의 한 1.7배 정도 규모니까 아, 훨씬 더 얘기가 많죠. 부산이 훨씬 더 큰 도시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도시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세종시. 세종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충청도에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어진 도시인데요. 도시 그 계획도 엄청 인구 수도 세고, 일단 궁금한 게 뭐냐면 세종시는 계속 분양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죠. 허 벌판에다가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다가 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집 짓고 학교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죠. 거기는 무조건 새로 생기면 다 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분양 물량이 많고 입주 물량이 많고 그러면 이제 약간 주춤할만도 한데 세종시는 또 투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올랐고 다 또 신규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네. 지정된 데는 100%예요. 신규 분양 물량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지어져간 지역들이 투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투기 지역은 100%입니다. 신규 분양 물량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너무 근데 세종시가 또
앞으로도 육생활권도 그렇고 이제 분양들이 시작됐는데요. 네.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 세종시가 거의 가격이 더블로 올랐단 말이에요. 막 피가 2억씩 오르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올라버린 세종시가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그냥 경우는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광역시랑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종은 정확히 풀 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예요. 특별자치시. 특별시란 특별시.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들이 많이 들어간 도시예요. 서울이 비싼 이유는 뭔지 아세요? 특별시기 서울 때문에. 특별시. 그렇습니다. 특별한 혜택들이 많거든요. 광역시는 그냥 넓은 도시일 뿐이고요. 광역? 특별시는 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국민들이 특별한 혜택들을 몰아주는 데입니다. 그래도 특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비싸져도 아무도 일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친구가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어요. 네네. 이제 세종시 이사가 살고 있는데 서울에 일을 많이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네네. 그 친구가 서울하고 이제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세종은 교통이 뭐 전철 오송역도 좀 멀고 KTX도 네, 청주시에 있죠. 예, 그러니까 좀 멀고 저녁에 이제 늦게 가면 얘가 집에 가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네. 요즘에는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면 꼭 시골 내려가는 것 같아서 도착하면 꼭 전화하거나 카톡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세종시는 너무너무 안전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그 버스를 타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귀가를 해서 집에 가는 그런 분들이 다들 공무원인데 급이 좀 높은 공무원들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위 공무원들 다. 예, 그러면 딱 보면 얼굴을 딱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느낌, 이게 학구적인 분위기가 네. 많이 풍기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약간 좀 옷차림도 점잖고. 네. 그리고 도시 자체도 아이 키우기에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 친구가 이번에 집에 인형 뽑기 기계를 샀어요. 아이를 위해서 왠지 아세요? 세종시에는 그게 있는 데가 없대요. 없어서. 예, 예, 예. 근데 다른 아이들이 도시 놀러 갔을 때 그거를 그냥. 예, 계속 너무 그냥, 너무 재밌게 해요. 그래서 중고나라를 뒤져가지고 그게 얼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샀던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배꼽을 잡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세종시는 유해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혐오 시설이 있으면은 부동산 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대전광역시, 청주시, 뭐 천안, 공주시 같은 경우는 네. 혐오 시설들이 많고 시설이 낙후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를 낮추는데 네. 세종시에는 다 새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요, 네. 저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눠도 잘 못 믿겠어요. 이 세종시 그러면 세종시 도대체 대표 단지가 어디고 뭐 네. 이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직방 네. 빅데이터 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의심이 드려볼게요. 많아가지고. 세종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세종시 한번 시세 변동을 한번 볼게요. 아, 예. 최근 1년 동안만 17.3%가 올랐네요. 재밌는 게 주변 다 마이너스죠. 청주나 뭐 이런 네. 데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네네. 세종시만 씨뻘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된 데서 수요들을 끌고 왔을 끌고 거예요. 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세종자치시에 보면은 아파트가 총 118개 단지가 있고요. 지금 총 많다. 75,979세대가 있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세요. 거의 5년 동안 네. 안 쉬고 계속 거의 직선으로 오잖아요. 전세값은 예. 좀 올랐다 안정됐다 하는데 진짜 매매값은 그냥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 제가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금 주춤한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았잖아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올라서 평균이 1,100만 원이에요. 싸요, 비싸요? 싸요. 일단은 뭐 이 지역, 지방, 도시의 가격으로 하면은 비싼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대전에 비해서도 좀 싸다라고 판단하는 대전에 거예요. 좋은 데가 그 도안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지금 집값이 많이 2천 가까이 되고 비싸거든요. 그렇죠. 평균 예. 2천 넘어가기 그리고 청주시에도 비싼 아파트가 2천이고요. 천안도. 네, 천안도 비싼 데가 2천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많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58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2배가량 올랐는데도 네. 1,100만 원인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들이 바로 가격이 뭐 평당 3천, 4천, 5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원래 싸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평당가 순으로 해서 가장 네. 비싼 아파트를 한번 가장 볼게요. 비싼 아파트 궁금해요. 예, 새뜸마을 1단지인데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세롬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롬동 들어갔어요. 입주민 평가 보세요. 지금 평당가가
매매가로 하게 되면 평당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이제 가까이. 아마 이 가깝네요. 아파트는 예.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게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구가 여기 보니까요 리뷰에 네네. 인구가 아직 다 안 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환경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네.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도보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단지가 하나도 없고요. 네. 심지어는 학원가도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 신도시에 도보권의 학교가 충분히 다 있고 초중학 고등학교가 다 있고 학원가가 있는 데들은 세종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세종시를 보면요. 예전에 과천이 떠올라요. 네. 그 종합정부청사가 있었던 과천은 공무원 도시라서 네. 약간쯤 그 공부를 많이 시키고자 하는 이 학구열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그렇죠. 그런 도시였는데 네. 세종시를 보면 딱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세종시는 과천시의 축소판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아니 축소판이 아니라 지방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렇게요. 과천보다. 그러니까 과천이 지금 6만 조금 안 됐었는데 네. 지금 세종시가 30만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5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세종시는 30만에서 끝날 게 아니라 80만 도시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80만? 2배 이상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세종시가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1생활권, 그다음에 2생활권 이렇게 해갖고 저쪽 6생활권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 호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권이 제일 비쌀 거고요. 지금도 제일 비싼데 앞으로 네. 더 비싸질 겁니다. 이생활권에도 그 백화점 부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이 생활권에만 다 몰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더 비싸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너무 커요. 투자로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딱 드는 생각이. 지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매매가가 115제곱미터니까요. 이게 한 34평 정도 될 거예요. 네. 매매가가 6억 7천인데 네. 전세가 한번 보세요. 1억 6,500. 그러면은 이 투자 금액이 얼마 필요한가요? 5억. 네, 그러니까 5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실거주자들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가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을 받는 입지들은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투자자들이 빠지게 되면 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단지들은 다 실수요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세종시는 정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새롭고요. 참 예. 재미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데요. 네. 대구도 대구 재개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북항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싶고, 다음엔 광역시별로 따로 한번 해봐요. 아, 그럴까요? 네. 직터뷰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도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창에 있는 설문 링크로 질문 보내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